자, 이번에는 사이클로이드가 갖고 있는 많은 성질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사이클로이드가 갖고 있는 그 유명한 성질 가운데 하나가 아이소크로너스 커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소크로너스 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 그, 그 고전역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어떤 커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커브를 따라서 만약에 무한히 미끄럽게 그 커브를 따라서 그 면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그 질량을 가진 물체를 그 그 균일한 그 중력장에서 그 미끄러지지 않고 그 무한히 미끄러워서 이 커브를 따라서 그 얘가 왕복 운동을 할 때 이 진폭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떨어뜨려도 다시 그,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또는 여기다 놓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그 어디서 놓든지 간에 놓은 장소에 무관하게 그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동일한, 그러니까 시간이 동일하게 걸리는 그 곡선을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유명한 문제였어요. 그 답이 사이클로이드예요. 그래서 왜 사이클로이드가 그런 그 문제의 해답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줄까 해요. 자, 그런 곡선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질을 만족하게 찾으면 되냐면, 일단 걔는 대칭이 돼야 될 테니까, 이 가장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을 찾아서 거기를 기준으로 이 곡선을 따라서 간 거리, 그 호의 길이겠죠. 이렇게 호의 길이가 있으면 이 호의 길이를 적당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적으면 어떤 운동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얘가 그 진폭에 따라 무관하게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런 운동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하모닉 오슬레이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질량 m이고 용수전 함수가 k이면, 얘는 운동 방정식이 어떠냐면, f 이퀄 ma가 그 보골력 마이너스 kx를 가지니까, 이 그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함수가 그 함수의 그 마이너스가 되게, 이렇게 되면 해가 이제 그 x of t 해가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고, 진폭에 무관하게 늘 오메가 제로가 n분의 k의 제곱근이겠죠. 자, 이런 운동은 진폭에 무관하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요. t가 어떻게 똑같냐면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라고 하는 값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이클로이드가 이런 방정식을 사이클로이드가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보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그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리를, 또는 호의 길이를 s of t라고 하면, 어떤 운동 방정식을 만족하면 되냐면 m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s, 이게 물론 그 가속도겠죠. 걔가 뭐에 비례하면 되냐면, 이게 적당한 컨스턴트에다가 s가 되게, 이렇게 되게 만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런 식을 만족하는 s를 찾으면 물론 돼요. 이제 그런 걸 그 미분 방정식에 푼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보다는 더 쉽게 사이클로이드가 저런 걸 만족한다는 걸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사이클로이드를 생각해요. 자, x of t가 r 곱하기 자, 그거보다는 x 세타가 r 곱하기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고, y 세타를 r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세타라고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호의 길이가 어떻게, 그 세타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0에서 세타까지
이렇게 되겠죠. dt분의 dx제곱 더하기 dt분의 dy제곱의 dt가 될 테니까 이거 접근하면은 여기서 세트까지 얘는 요거 미분하면은 r제곱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이고 얘 제곱하면은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라서 제곱근 안에 있는 r을 꺼내면 0에서 세타까지 이쪽 정리하면은 여기 1 여기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하고 더 1 그 다음에 요 안에 2 코사인 세타가 있죠.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를 반각 공식으로 전개하면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돼서 이걸 0에서 세타까지 얘 보면은 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고 이거 접근하면은 4r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중간 과정 잠깐 지워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지우면 지워서 여기를 다 쓸게요. 어떻게 쓰냐면 4r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번에는 요 점에서 여기 위치가 지금 현재 이게 x축, 이게 y축이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세타, y세타로. 자, 요 점에서 요 물체에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중력은 mg겠죠. 자, 근데 물체는 늘 이 곡선에 접하는 방향으로만 운동을 하니까 이 힘이 이 물체의 가속도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요 힘에 접선성 부분만 줄 거예요. 접선성 부분만. 그래서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접선의 기울기는 x축에 대해서 이 접선이 갖는 기울기는 요 각을 요 접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파이라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 기울기는 그냥 dx분의 dy겠죠. dx분의 dy예요. 자, dx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보니까 r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d 세타고 dy는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r 사인 세타 d 세타예요. 물론 r d 세타는 다 나누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데 이거 반각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각 공식을 쓰면은 분모는 2배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고 분자는 2배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니까 이 없어지고 코사인 하나 길이 없으니까 이게 탄젠트 2분의 세타예요. 자, 그 얘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요 각을 파이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은 탄젠트 파이가 되는 건데 결국 요 파이가 요 접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매개변수 세타의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매개변수의 절반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저 물체가 받는 힘은 mg 사인 파인데 mg 사인 파인데 이게 보궐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사인 파이가 근데 뭐예요? 사인 파이가 사인 2분의 세타네요. 왜냐면 파이가 2분의 세타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인 2분의 세타가 뭐예요? 사인 2분의 세타가 뭐냐면 4r분의 호의 길이 s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dt제곱분의 d제곱 x라고 하는 애가 만족하는 것이 뭐냐면 얘가 만족하는 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4r분의 g s라고 하는 걸 만족을 해요. 여기서는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x가 뭘 만족을 했어요? x of t가 뭘 만족을 했냐면 걔를 2번 미분하면 오메가 제로 제곱에 대해서 x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사이클로이드를 따라서 무한히 매끄러운 면을 물체가 중력에 따라서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왕복 운동의 주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r분의 g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운동 방정식은 놓는 장소에 관계없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그 진동수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진폭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로이드가 이와 같은 맥에반스로 주어진 사이클로이드에서는 그 진폭에 무관하게 진동수가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는 또는 포물선 같은 경우 또는 다른 곡선인 경우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지 않고 오로지 사이클로이드만이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테일러 급수를 배웠어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단진자 운동 있죠? 단진자 운동. 예를 들어서 이게 사이클로이드가 아니라 만약에 그 원이라고 해봐요. 원을 따라서 이게 반지름이 P0인 원이 있다고 해봐요. 이런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P0인.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p0 제곱 이퀄 p0 제곱 이런 그런 원이 있어요. 이 원을 따라서 무한히 매끄럽게 가공된 면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에 만약에 질량 m인 L을 미끄러뜨리면 어떤 운동을 할까요?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 요각이 파이면 여기 이 친구가 받는 가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면 dt 제곱분의 d 제곱 s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p0 어떻게 될 거냐면 mg sin 파인데 왜냐면 그 연직 방향하고 요 접선 방향이 파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sin 파인데 이 s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s가 s는 그냥 p0 곱하기 그 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거냐면 m 곱하기 p0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파이가 마이너스 mg sin 파이니까 이런 운동 방정식은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플 펜줄럼은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아니라서 이렇게 진폭이 달라지면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지만 이런 운동 방정식도 요 파이가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만 살랑살랑 운동을 하면 그런 경우는 얘도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돼요. 만약에 파이가 굉장히 작으면 파이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인 파이하고 거의 같으니까 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dt 제곱분의 d 제곱 파이가 마이너스 p0분의 g의 파이가 돼서 요만큼이 그 오실레이터의 그 진동수가 돼요. 이게 뭐가 되냐면 오메가 그 심플 펜줄럼은 p0분의 그 g가 돼요. 여러분들은 루트 L분의 g 이 공식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이걸 보통 사람들이 L이라고 많이 써서 루트 L분의 g가 그 심플 펜줄럼이 스몰 오실레이션을 할 때 나타나는 그 각진동수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사실들 낱개로 배우는 게 재미가 없어요. 언제나 서로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그 공통점이 또는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공부할 때 굉장히 큰 파워를 줘요. 여기서 한번 볼래요? 자, 여기서도 이게 굉장히 작은 각에서는 이런 그 곡선의 부분이나 여기 사이클로이드의 작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겠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최저 위치 에너지를 갖는 부분을 보면은 y 값이 거의 0이에요. y 값이, 그죠? y 값은 0이고 x 값도 물론 거의 0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사이클로이드는 어떻게 근사가 될까요? x가 굉장히 작으면 세타가 굉장히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x는 대략 사이클로이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사인 세타 세타가 비슷할 테니까 x는 그 2r 세타 정도일 거예요. 이 사이클로이드에서 요 근처가. y는 어떻게 될까요? 예, y는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 그 y 세타를 어떻게 근사하는지 알겠죠? 코사인 세타를 테일러 전개하면은 1 빼기 2분의 세타 제곱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r 곱하기 2분의 세타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요 세타가 2r분의 x니까 2분의 r에 대해서 세타가 다시 2r분의 x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 부분만을 잘 보면 y가 x하고 어떤 관계를 갖냐면 8r 제곱분의 x 제곱이라고 하는 8r분의 x 제곱 정도의 x제곱정도로 근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요 원을 한번 근사해 볼까요? 자, 원은 어떻게 될까요? 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원은 이 원 방정식은 지금 이랬어요. 자, 이것도 전개해 볼까요? x제곱 더하기 얘 전개하면 y제곱 2p0y 더하기 p0 제곱 이퀄 p0 제곱인데 p0 제곱 비례는 다 뺍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0이라고 볼게요. 이 부분은 0이라고 볼게요. 자, 근데 y가 굉장히 작았어요. y가 굉장히 작죠. 여기서는 y가 작으면 y제곱은 너무너무 작겠죠. 얘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을 그 확대해서 그 근사를 하면은 y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2p0분의 x제곱하고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을 잘 보면은 요 사이클로이드에서는 그게 y가 8r분의 x제곱하고 비슷하고 여기서는 y가 2p0분의 x제곱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p0를 어떻게 만들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정말로 거의 구별이 안 되게끔 p0를 정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요 8r하고 2p0가 같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p0를 4r이라고 놓는 순간 그 p0가 4r인 그런 그러니까 반지름이 4r인 그런 그 원호의 작은 조각하고 요 사이클로이드의 밑바닥 부분이 거의 같겠죠. 근데 p0가 4r인 그 심플 펜줄럼이 스몰 오실레이션 할 때 주기가 오메가 s가 이렇게 되겠죠. 4r분의 g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하고 어때요? 예, 하나도 안 다르죠. 예, 하나도 안 달라요. 그래가지고요. 이 원은 아이소크로너스 하진 않지만 스몰 오실레이션을 봤을 때는 이 아이소크로너스한 친구가 이렇게 오메가 제로가 그 루트 4분의 g처럼 그 g로 그 주파수를 주니까 이렇게 심플 펜줄럼에서도 그 스몰 오실레이션에서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똑같게 해주는 그런 두 곡선에 대해서는 같은 진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여기서 요 8r이나 또는 EP0 이런 것들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요 곡선에 특히 요 원점 근처에서 이 곡선이 굽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굽어진 정도를.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곡선이 여기서 굽어진 정도라고 해서 굽어진 정도를 영어로는 컬버처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계산 지금은 이 원호의 성질을 이쪽에다 빗대서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모든 곡선들이 굽어진 정도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곡선의 한 조각을 보고 그 조각하고 그 조각에 가장 잘 들어맞는 원을 찾으면 그 원의 반지름이 있겠네요. 예, 그 반지름의 그 역수를 컬버처라고 부르고 이건 내 말을 잘못했어요. 이건 컬버처가 아니라
컬버처의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그 곡률 반지름이라고 부르고 얘 역수 4분의 1 그러니까 P0분의 1을 그걸 컬버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휘어진 정도는 곡률이라고 부르고 그것의 곡률의 정의는 곡률 반지름을 뒤집은 수예요. 예, 그 곡률 반지름의 역수예요. 4분의 1이 컬버처예요. 예, 그래서 이 사이클로이드가 갖고 있는 그 재미있는 성질을 잘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수고했습니다.